서울구치소장이 집에 못 가는 까닭입니다. 서울구치소장이 말이죠. 하루 종일 24시간 긴장을 하면서 집에 못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접견 관련을 일체 거부를 했어요. 아무도 접견이 불가능하고 가족의 위치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린 가족의德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참담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지들이 지켜내겠습니다. 만일에 면회를 가면 그냥 붙들고 오는 거지.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면회가 좀 사절되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하시고.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데 정작 본인은 독방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왔듯이 면회를 갔던 지인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이제 거부를 당했던 과거 영상을 모아봤는데 이수 변호사님, 왜 독방에서 두문불출한다? 지금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외부 그 병원에는 지금 통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지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큰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죠. 그때 그 결론은 나는 재판부를 못 믿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내가 못 믿겠는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 나갈 이유도 없고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선정한 국선 변호인을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박 대통령의 생각에 의하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그런 면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협조는 하지 않겠다는 거. 다만 건강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 건강이라는 게 지금 뭐 보도되는 걸로 보면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보여요. 거기에 그 치료를 위해서는 뭐 움직이겠지만 하여간 재판과 관련돼서는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박상원 소장님 재판에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박 전 대통령 지금 TV도 안 본다고 하는데 이러면 왜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조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사실도 모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K미래 재단부터 기소 내용이 한 20건 정도 되줘야 되는데 이제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악성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전달된 과정에서 이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기례성을 받았대서 이 두 사람이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받아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받아서 대통령이 어디 썼는가에 대한 용처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대통령을 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불가피한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10건이든 20건이든 대통령 특활비든 이거 전체가 억울한 누명인 것이고 정치 탄압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내가 검찰 수사든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문제는 밖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일단 차폐를 한 상태에서 스스로가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일하는 모든 그 법률적 사항은 오로지 그 문재인 정부에 의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이 스탠스를 좀 고집스럽게 이제 밀고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깥에는 지금 불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활비 문제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뭐 이거를 전혀 지금 TV를 안 본다 하니까 이제 뭐 스스로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구치소 입장에서는 그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밥 먹고 오후 시침 전에 나오는 스피커에 음악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간단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알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눈 가리고 귀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재판 거부와 똑같은 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됐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데 그래도 구치소 직원들, 서울구치소장은 뭐 퇴근은 해야 또 앞으로 길게 보고 관리를 할 텐데 퇴근도 못하는 정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신체 건강하게 그리고 재판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 책임자이기도 한데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외부하고 접촉을 일절 다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르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까 걱정이 돼서 외부로도 나가지 못하고 관사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른바 이제 범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구치소나 이런 데 갇히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이제 우울 증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울 증상이 혹시나 자신의 신체를 위해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제가 의학 전문가에게 이 상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벽 세포들이 위산에 의해서 녹으면서 염증이 만들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추간판이 탈출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고 발가락에 생기는 병도 급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추후에 더 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노화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의료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전 이 부분이 궁금해요. 일반 수용자들도 구치소에서 아플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아파서 재판을 못 나간다. 사유가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나의 그 형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변호하는 변호사조차도 정말 재판부 눈치를 보거든요. 뭐 그거는 재판부가 뭐 권위를 부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든 여하튼 재판부 눈밖에 안 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퇴행성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제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은 없을 거다.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저는 최소한 못 봤어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이거는 어떤 질환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재판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승부수를 둔 그 이후의 과정인 거지 이게 정말 어떤 그 신체적인 질환 때문에 출정을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MH그룹이라고 해서 이 국제 법률 컨설팅 기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구치소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자꾸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결국 구치소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뭔가 질환들을 키워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허리 디스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진료를 받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사실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갖고 계시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운신할 수 없는 정도 지경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은 사실상 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질환이라고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엎친 게 덮친 격으로 국정농단에서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다가 허리, 역류성 식도염, 몸도 안 좋은데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희가 세월호 세월호 참사 전에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이 동선에 대해서 2년, 3년 동안 뭐 대한민국 계속 그 얘기 집중했었는데 이틀 뒤에 시술을 했다는 추정,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정확하게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틀 뒤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결제를 한 기록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인데요. 4월 20일 날 박채훈 씨,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부인이죠. 박채훈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4월 21일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그 얼굴에 이른바 이제 그 성형수술을 한 흔적이 보이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추정을 해볼 때 세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틀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얼굴에 이른바 리프팅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특검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의 시술 문제가 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김영재 원장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김영재 증인, 대통령 성형시술 안면 시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이쪽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 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진이기 그렇게 때문에. 예, 뭐 잘 정리해 주셨지만 네.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말씀처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틀 뒤인 18일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결제를 네. 했고 이때 들어가서 시술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셈인데 사실 이틀 뒤면 실종자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한창일 때 아니에요.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은 저도 분명히 기억 남는 게 여기 채널A에 오전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속보가 떠서 이제 세월호가 그러고 이제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앵커도 전원구조에서 다행이다는 소리가 아직 제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반전되면서 전 국민이 그다음부터 한 열흘간 충격에 빠지는 세월호가 이제 침몰돼가는 과정들을 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예. 4월 18일이라 하면 이제 그 위기감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제 구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당시의 그 세월호가 굉장히 화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정 자체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어쨌든 뭐 이게 그런 특검의 정황적으로 보면 그 비선 진료의 핵심 인물이 이제 김영재 원장이고 그 부인 박찬일 씨도 구속돼 있죠. 그 위치 추적도 청와대 인근으로 이제 파악되기 때문에 예. 아마 시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의심인데 어쨌든 이 세월호의 또 참혹한 그 기간 동안의 대통령이 실제로 전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슬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정황들은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참담한 것이고 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자세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탄핵과 하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당의 행적에 대한 의문도 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서 어쨌든 9일간 일정 4개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뭐 이 특검 얘기로 따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노출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 세월호 시술 관련해서는 탄핵으로 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수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걸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탄핵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서의 그 중도 보수층까지도 그 집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만든 부분이 이런 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거긴데 이게 이제 확 드러난 거는 없었죠. 뭐 김영재 원장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특검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낸 건데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탄핵으로 저는 뭐 책임을 진 거라고 보여요. 다만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형사적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게 묘한 시점에서의 보도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악재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